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이번에 학교에서 실시했던 2025 하반기 강원학생 성장진단평가 4학년 수학 문제를 함께 풀어볼 양구초등학교 홍재일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4학년 수학 문제들 중 10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 거예요. 혹시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면 여기에서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하고 속이 시원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 문제는 총 10문제입니다. 8번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알아보는 문제, 13번 분수의 뺄셈을 알아보는 문제, 15번 정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보는 문제, 17번 분수를 소수로 표현하는 문제, 그리고 20번 사다리꼴의 성질을 알아보는 문제, 21번 두 양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 22번 예각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보는 문제, 23번 소수 두 자릿수의 덧셈을 해결하는 문제, 24번 대분수의 뺄셈을 알아보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 25번 마름모의 성질을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선생님과 문제를 풀어볼 때에는 먼저 해당 문제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 지식들을 살펴보고 실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답을 확인해 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먼저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고요.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 역시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인 사각형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세 가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알아보고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두 평행사변형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값을 모두 더해서 그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기역은 5cm인 변과 마주보는 변이므로 기역의 값은 5가 됩니다. 니은은 방금 이야기한 기역과 마찬가지로 4cm인 변과 마주보고 있으므로 니은의 값은 4입니다. 디귿의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180에서 이웃하고 있는 120을 빼게 되면 디귿의 값은 60이라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리을도 마찬가지로 이웃하고 있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이라는 성질을 활용해서 이웃하고 있는 120도를 180에서 빼게 돼주면 리을의 값은 6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5, 니은 4, 디귿, 리을 각각 60, 총 이 4개의 값을 더하면 129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129가 됩니다. 1번 문제 풀어봤는데 우리 어렵지 않았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로 문제 13번 분수의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연수에서 분수를 빼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연수에서 분수를 뺄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연수에서 1만큼을 분수로 나타낸 다음 자연수는 자연수 부분끼리, 분수는 분수 부분끼리 빼주는 방법입니다. 1을 분수로 나타내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을 분모가 2인 분수로 나타내게 된다면 2분의 2가 되고요. 분모가 3인 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3이 됩니다. 즉 1을 분수로 나타낼 때에는 분모와 분자를 같은 값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연수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분자끼리 뺀 다음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계산의 결과가 이보다 큰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보기를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은
옆에 설명한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기억은 3 빼기 6분의 5를 해결하는 문제인데요. 3에서 1만큼을 분수로 표현하게 되면 3은 2와 6분의 6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와 6분의 6 빼기 6분의 5는 자연수 부분은 2에서 0을 빼줌으로 그대로 2가 되고요. 분수 부분은 6분의 5에서 6분의 6에서 6분의 5를 빼게 되면 6분의 1이 되게 됩니다. 니은입니다. 니은은 4에서 2와 3분의 2를 빼주는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4에서 1만큼을 분수로 나타내면 3과 3분의 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와 3분의 2를 빼게 되면 자연수 부분은 3 빼기 2가 되므로 1, 분수 부분은 3분의 3에서 3분의 2를 빼게 되면 3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값은 1과 3분의 1이 됩니다. 디귿입니다. 5 빼기 2와 5분의 4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5는 4와 5분의 5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2와 5분의 4를 빼주게 되면 자연수 부분을 빼주면 2, 분수 부분을 빼주면 5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답은 2와 5분의 1이 됩니다. 마지막 리을은요. 6을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면 5와 4분의 4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5와 4분의 1을 빼주면 값은 4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에서 리을 중 2보다 큰 값을 찾게 되면 정답은 바로 기억과 디귿, 즉 2번이 됩니다. 어때요? 두 번째 문제도 어렵지 않았죠? 다음은 세 번째 문제로 문제는 15번 정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정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삼각형은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은 모두 180도이므로 세 각의 크기가 같은 정삼각형의 경우는 각 각의 크기가 모두 60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삼각형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15번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대화를 읽고 정삼각형을 그린 학생을 모두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수연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이의 경우는 삼각형을 그리고 보니 두 각의 크기가 50도로 똑같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각의 크기가 50도이면 남은 한 각의 크기는 80도가 되므로 세 각의 크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정삼각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도연입니다. 도연이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이야기했으므로 도연이가 그린 삼각형은 정삼각형입니다. 다음은 수림이가 그린 삼각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림이는 직각삼각형을 두 개 붙여서 만들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선생님이 예시 그림으로 보여준 것 같이 직각삼각형을 두 개 붙였을 때에는 정삼각형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수림이의 말만으로는 우리가 정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영이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주영이는 각도기를 활용해서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그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영이의 말을 살펴보면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므로 정삼각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친구의 이야기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이 네 명의 친구 중에 정삼각형을 올바르게 그린 사람은 바로 도연이와 주영이.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분수 100분의 1은 소수로 나타내면 0.01이라 쓰고 0.01이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를 표현하면 100분의 1은 0.0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문제 17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제 17번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판을 100개의 칸으로 똑같이 나눴을 때 민재는 한 칸을 차지하고 하정이는 9칸을 차지했다면
두 친구가 차지한 모든 칸의 넓이를 소수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판을 100개로 똑같이 나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칸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1을 100개로 나눈 것 중에 한 개. 이것을 분수로 표현하면 100분의 1이 되고 소수로 표현하면 0.01이 됩니다. 여기에서 민재는 한 칸을 차지했으므로 민재가 차지한 칸을 분수로 표현하면 100분의 1이 되고 소수로 표현하면 0.01이 됩니다. 하정이는 9칸을 차지했으므로 하정이가 차지한 칸을 소수로 나타낸다면 0.09가 되죠. 문제에서는 이 두 친구가 차지한 칸의 넓이를 더하라고 해줬기 때문에 민재와 하정이가 차지한 칸은 0.01 더하기 0.09가 되고요. 이 둘의 값을 더하면 0.10이 됩니다. 그러면 0.10, 여러분이 보는 보기에서는 0.10이 없네요.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소수의 특징입니다. 소수를 값으로 나타낼 때 맨 오른쪽에 있는 0은 그 0을 쓰지 않아도 쓰지 않은 그 소수의 크기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0.10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0을 없다 하더라도 그 값은 0.1과 같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보기를 볼까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이야기한 숫자 하나가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3번 0.1이 이번 문제의 정답이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른 답은 아마 0.1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문제 20번 사다리꼴의 성질을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사다리꼴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다리꼴이란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즉 아래 그림에서처럼 평행하고 있는 변이 한 쌍이라도 있다면 그 사각형은 우리가 사다리꼴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20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6개의 직선 중 직선 가, 나, 다가 모두 평행할 때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사다리꼴이 모두 몇 개인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사각형을 모두 골라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나의 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사다리꼴을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총 4개의 사각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딱 이것만 보고 정답은 그럼 4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크고 작은 모든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한 개의 사각형 말고 2개의 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사다리꼴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1, 2, 3, 4로 4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 2 사각형을 더하면 2개로 연결되었지만 하나의 큰 사다리꼴이 생겨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3, 4번을 더하고 세 번째로는 1번과 3번 사각형을 더하고 네 번째로는 2번과 4번 사각형을 더하면 2개의 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사다리꼴은 총 4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찾아본 게 총 8개니까 정답은 4번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4개의 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사다리꼴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사각형, 즉 한 개의 사각형으로 구성된 1, 2, 3, 4번을 더하면 가장 큰 사다리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4개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은 총 하나이고요. 앞서 생각했던
한 개의 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 두 개의 사각형을 활용하는 사각형, 네 개의 사각형을 활용하는 사각형 한 개를 총 더하면 이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사다리꼴은 총 9개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내용들 잘 이해가 됐나요?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벌써 5문제나 살펴봤어요. 이제 남은 5문제도 힘내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다음은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는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는 문제예요. 그럼 먼저 같은 양을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는이라고 이야기하는 기호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는이라는 건 우리가 수학에서는 등호라고 부르고요. 크기가 같은 두 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아래 선생님이 보여준 숫자처럼 20 더하기 30은 10 더하기 4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냥 는을 간혹 는 다음에는 답을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는의 뜻은 수학에서 양쪽에 있는 두 양이 서로 같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2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한 개는 900원, 배 한 개는 네모원입니다. 사과 4개와 배 2개의 값이 5,600원일 때 이를 등호로 옳게 나타낸 식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네요. 이 문제만 본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지? 엄청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문제를 하나하나 나눠서 살펴볼까요? 사과 한 개가 900원, 배 한 개가 네모원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야기한 사과 4개의 값은 900 더하기 900 더하기 900 더하기 900 또는 이를 곱셈의 형태로 나타낸다면 900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 2개의 값은 네모 더하기 네모 또는 네모 곱하기 2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사과 2개와 배 2개의 값이 5,600원이므로 이를 등호로 옳게 나타낸 식을 살펴보면 900 곱하기 4 더하기 네모는 5,600이라는 식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900 곱하기 4는 사과 4개의 값을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네모 더하기 네모는 배 2개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식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3번 900 곱하기 4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는 5,60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22번 문제입니다. 22번은 예각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먼저 삼각형을 한번 분류하는 기준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을 분류해보면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을 우리가 예각삼각형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둔각이 있는 삼각형을 둔각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둔각이라고 하면 90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직각이 있는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을 다시 한번 분류해보면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렇게 3개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의 길이에 따른 삼각형을 분류해보는 방법인데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 할 수 있고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번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삼각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이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90도보다 큰 각이 없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각삼각형 또는 직각삼각형을 찾으라는 문제고요. 반으로 정확하게 포개어 접을 수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이등변 삼각형을 찾으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내각 크기의 합이 나머지 내각의 크기보다 항상 더 크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각삼각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직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의 경우에는 한 각의 크기가 90도가 넘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각의 크기를 합하여도 그 크기는 한 각의 크기보다 같거나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을 찾으라는 문제이죠.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니은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디귿삼각형을 살펴보면 예각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이고, 리을의 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이네요. 마지막 미음은 예각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조건 예각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을 찾으라는 문제의 답은 두 가지 디귿, 미음을 고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디귿과 미음 3번이 됩니다. 다음은 23번 소수 두 자리수의 덧셈을 하는 문제입니다. 소수 두 자리수의 덧셈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소수 두 자리수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바로 같은 자리 수끼리 더한 다음 자연수와 소수 첫째 자리 사이에 소수점을 찍으면 되는데요. 즉 소수점은 자리를 맞춰서 더하고 그 다음 자연수와 소수 첫째 자리 사이에 소수점을 찍어주면 끝! 아주 간단하죠?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2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그림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그림만 보고 와 너무 복잡해 선생님 전 이거는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포기한 학생이 있지는 않았겠죠? 하나하나씩 보기를 살펴본다면 생각보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기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역은 학교에서 보건소를 거쳐 경찰서까지 가는 거리는 8.02km다 입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학교에서 보건소까지의 거리는 4.74km고요. 보건소에서 경찰서까지의 거리는 3.28km입니다. 이 둘을 더해주게 되면 학교에서 보건소를 거쳐 경찰서까지 가는 거리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소수 둘째 자리부터 더해주면 아래 선생님 쓴 것과 마찬가지로 8.02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거고, 따라서 이것은 옳게 설명한 보기죠. 두 번째 보기 살펴볼까요? 니은의 보기는 공원에서 군청을 거쳐 소방서로 가는 거리는 4.35km다 입니다. 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서 군청까지 가는 거리는 2.53km이고요. 군청에서 소방서까지 가는 거리는 1.92km입니다. 이 둘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더하게 되면 4.45km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보기에서 말한 4.35km이다는 틀리게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디귿과 니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귿은 보건소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는 보건소에서 경찰서까지의 거리보다 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보건소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는 3.03km이고요. 보건소에서 경찰서까지의 거리는 3.28km가 됩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보건소에서 경찰서까지의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역시 틀리게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을의 경우 우체국과 소방서의 거리는 우체국과 보건소 사이의 거리에 비해 1.73km 더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체국에서 소방서까지의 거리는 4.76km이고
우체국에서 보건소까지의 거리는 3.03km입니다.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둘을 빼주면 되는데요. 4.76에서 3.03을 빼주면 그 값은 1.73이 됩니다. 따라서 리을은 옳게 설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기역과 리을을 나타낸 3번입니다. 어때요? 그림은 어려웠지만 실제로 풀어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죠? 이번에는 9번째 같이 풀어볼 문제이고요. 문제 번호는 24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대분수의 뺄셈을 알아보는 문제이고요. 여기에서는 분수 부분끼리 뺄 수 없는 두 대분수의 뺄셈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분수끼리 뺄 수 없을 때에는 자연수에서 1만큼을 분수로 나타낸 다음 자연수는 자연수 부분끼리, 분수는 분수 부분끼리 빼주면 됩니다. 1만큼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자연수에서 분수를 빼줄 때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분자끼리 뺀 다음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는 그림을 보고 체육관에서 집까지의 거리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체육관에서 집까지의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도서관에서 체육관까지의 거리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체육관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학교에서 체육관까지의 거리에서 학교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빼준다면 도서관에서 체육관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학교에서 체육관까지의 거리인 3과 13분의 2에서 학교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인 1과 13분의 8을 빼주면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수 부분에서 1을 빌려와 주면 13분의 13을 빌려오게 되므로 3과 13분의 2는 2와 13분의 15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1과 13분의 8을 빼주면 됩니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주게 되면 1과 13분의 7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문제에서 알아야 될 체육관에서 집까지의 거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체육관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도서관에서 집까지의 거리에서 도서관에서 체육관까지의 거리를 빼주면 됩니다. 도서관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4와 13분의 1이고요. 방금 전 구했던 도서관에서 체육관까지의 거리는 1과 13분의 7입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고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13분의 1에서 13분의 7을 빼줄 수 없으므로 자연수 1을 분수만큼, 즉 13분의 13만큼 빌려오게 되면 4와 13분의 1은 3과 13분의 14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1과 13분의 7을 빼주게 되면 2와 13분의 7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2와 13분의 7이 됩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가 풀어볼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25번 마름모의 성질을 알아보는 문제이고요. 먼저 마름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란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가 마름모라고 부르죠. 그럼 이런 마름모의 성질은 첫 번째,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주 보고 있는 꼭지점끼리 이은 두 선분은 서로 수직이고 서로를 똑같이 둘로 나눕니다. 이 마름모의 성질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는 삼각형 기역 니은 이응, 삼각형 니은 리을 미음, 삼각형 이응 미음 비읍이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삼각형일 때 그림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삼각형 디귿 니은 리을이 크기가 30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삼각형 디귿 니은 리을은 정삼각형이므로 각 디귿 니은 리을은 60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마름모 기역 니은 미음 미음에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문제는 2번 문제에서는 선분 디귿 지읒의 길이가 8cm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살펴보면 마름모 기역 니은 미음 이응에서 마주보는 두 꼭지점끼리 이은 두 선분, 즉 니은 이응과 기역 미음은 둘을 똑같이 둘로 나누게 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니은 지읒의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니은 지읒의 선분의 길이는 2c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한 디귿 지읒의 선분의 길이는 디귿 니은 4cm에다 니은 지읒 2cm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선분의 길이는 8cm가 아닌 6cm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입니다. 3번 선분 니은 미응과 선분 니은 이응은 서로 평행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마름모 아까 살펴봤던 기역 니은 미음 이응에서 서로 마주보는 두 꼭지점끼리 이은 두 선분 니은 이응과 기역 미음은 앞서 여러분과 살펴본 것처럼 서로 수직이죠. 이건 바로 마름모의 성질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봤던 내용입니다. 그럼 네 번째 보기 한번 살펴볼까요? 각 미음, 이응, 시옷의 크기는 120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삼각형, 이응, 미음, 비읍과 삼각형, 이응, 비읍, 시옷은 모두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므로 각 미음, 이응, 비읍과 각 시옷, 이응, 비읍은 모두 60도가 되겠죠. 따라서 각 미음, 이응, 시옷은 60 더하기 60, 즉 120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보기에서 마름모, 기역, 니은, 미음, 이응의 한 변의 길이는 4cm가 되죠. 그러므로 이 네 변의 길이는 모두 같으므로 이 네 변의 길이의 합은 12cm가 아닌 16cm가 됩니다. 이렇게 5개의 보기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옳은 표현을 했던 정답은 바로 4번 각 미음, 이응, 시옷의 크기는 120도이다 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와 줬어요. 오늘 같이 풀어본 내용이 여러분의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헷갈리는 문제가 혹시 있었다면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결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한 문제씩 풀 때마다 더 성장할 거예요. 선생님도 계속 응원할게요. 함께한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